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의 운세, 즉 임신월의 운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신월은 8월 7일 9시 8분 입추부터 9월 7일 12시 10분 백로까지의 운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간지가 갑진년에 임신월로 들어와 있습니다. 갑진년은 오행으로 보면 목과 토에 해당을 하고 임신년은 수와 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목과 토와 수와 금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오행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혼재된 그런 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월 같은 경우에는 삼합으로 신자진의 운동성을 만들어내므로 이 신월에 보통 그러한 결과, 그 한 해의 결과물이 실제로는 만들어지는 달인데 그 결과물이 약간 혼조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는 지장간이 무기와 임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이 천간에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기운도 이 임신월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영양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월에 관해서 12운성을 한번 돌려보면 갑은 절지에 듭니다. 즉 절이라는 것은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신살로 따지자면 겁살에 해당합니다. 겁살이란 것은 구속, 수사, 차업, 압수, 수색, 박멸, 뭔가 소란스럽거나 시끄러운 일을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을은 태지에 들어가게 되고 태지라는 것은 막 3주처럼 잉태된 상태로 그렇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신살로서는 제살, 수옥살에 해당하여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은 병지에 듭니다. 병은 이제 드디어 기운이 많이 쇠약해져서 병이 든 상태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병은 실제로는 인호술 궤도를 띠거든요. 인호술과 신자진은 정반대의 그룹이 되므로 따라서 역마살, 뭔가 이동, 변동이 작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은 목욕지에 들어가게 돼서 목욕은 도화와 연살로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목 집중, 시선의 집중을 받는 그런 시기가 해당이 되겠고, 무는 병과 같은 12운성의 궤도를 돈다고 봐서 병지, 역마의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기는 정과 같은 운기를 이제 보통 12운성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목욕으로 연살, 도화, 시선, 이목 집중 받는 대신에 뭔가 소모 요소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은 걸록 망신입니다. 걸록지라는 것은 내 뜻을 꿋꿋이 세웠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망신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속옷을 약간 보일 일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청춘 남녀 같은 경우에는 연애사나 결혼사로서 많이 해석이 되어지고 나의 이제 보통 그리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속살을 보인다는 뜻은 곧 병원에 가서 엉덩이를 보여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 갈 일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은 제왕지에 듭니다. 장성살, 즉 장군으로서 뭔가 나의 기운이 최대로 최상으로 뻗어져 나온 상태를 의미하고 총진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은 장생으로서 뭔가 새로운 기운, 무에서 유로 뭔가 새로운 기운이 생겨남을 의미하고 지살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동하거나 변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역마라는 것은 나는 움직이기 싫은데 타의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는 사지, 육해살에 들어간 겁니다. 즉 육해살이라는 것은 저승사자와 같아서 즉 죽음의 문터, 그만큼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통 임이라는 것은 육친상 편인에 해당합니다. 이 편인이라는 것은 임과 신을 보통 한 15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8월 7일에서 15일 정도는 편인이 많이 간섭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이 편관이 나머지 한 15일 정도를 관장한다고 보시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임은 편인에 해당해서 보통 일의 지연이나 수화인의 건강 불안, 수화인의 건강 불안이라는 것은 병이 실제로는 식신이 되죠.
수화인이 되어서 건강불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 관해서 건강불안,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편이라는 것은 문서가 되므로 문서를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사업할 때에는 사업 축소나 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편제의 별이 병지 역마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은 지지신은 나머지 15일은 평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 평관이라는 것은 호랑이와 같은 존재라서 보통 실속 없는 일에 가담을 많이 해서 명고이박, 즉 명예는 드높으나 이문이 굉장히 박한 모양이다. 그래서 명예적인 상승 요소로만 쓴다면 이 평관도 괜찮지만, 내가 만약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 평관에서는 그렇게 큰 이문이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호랑이이므로 사고나 병고가 생기기 쉬우므로 조심을 하여야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이라는 것은 감투나 직책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갑의 입장에서 이제 병이나 정은 식신상관의 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무나 기는 편제와 정제로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경과 신은 관성으로서 정관, 병관으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임과 개는 나에게 편인 정인의 별로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이 경과 신이 걸록과 제왕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힘이 세어지죠. 즉 관직에 관해서는 뭔가 이 상승 기운을 준다. 그리고 만약 남자라면 이 신이 평관이 되겠죠. 남자아이 자식의 경사가 있을 수도 있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이 장생을 하므로, 임은 편인이므로 라이센스, 자격, 이권, 이런 것들, 인허가, 이런 것들 내가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가장 실속 있는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 나의 기운은 어떻게 됩니까? 비경과 겁재는 굉장히 기운이 약하죠. 그래서 그 건강적인 요소가 조금 불안해질 수 있으니 건강을 유의 많이 하시는 달이 실제로는 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의 경우에 2024년 8월 운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 즉 8월 7일 9시 8분 입추부터 9월 7일 12시 10분 백로까지의 을의 운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한번 잘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잠시 캡처를 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갑의 경우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진 임신으로 이 임신월이 들어오는데, 갑은 목에 해당하고 진은 토에 해당하고 임은 수에 해당하고 신은 금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 진이라는 것은 신자진 삼합의 운동성을 따라서 이 신월에 보통 진의 결과물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오행적인 요소가 많이 이제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약간 이게 혼란 요소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딱 부러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신의 지장간에서 보면 무기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있다 없다, 이거를 이제 주안점을 이제 없다라는 분도 있고 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어 놓은 것이고, 어쨌든 무와 임과 경이 지장간 속에 들어 있는데, 이 임이 천간에 투출을 하여서 이 임수의 역할도 한때는 좀 강한 역할을 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월의 각 천간의 12운성을 본다면 갑은 절지에 들고, 즉 겁살, 소란스럽거나 구속수사, 차압, 압수, 수색, 박멸,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 신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태지, 제살, 수옥살과 같아서 이제 뭐 꼼짝달싹할 수 없이 묶여 있는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병은 병지, 역마살,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병이니까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은 목욕인데 목욕은 연살, 도화살이라고 해서 뭔가 시선, 이목 집중을 받는데 뭔가 소모 요소가 따르는 이목 집중의 요소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와 기는 병과 정의 궤도를 같이 함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 경은 걸록, 망신입니다. 망신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속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춘 남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애정사로 볼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 갈 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창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발표를 한다면 이런 망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좋겠죠. 즉 무일주 같은 경우에 식신이 걸록 망신에 드니까 그럴 때 창작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이제 창작물 같은 것들을 발간을 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제왕, 장성이라서 가장 강한 기운을 드러내고 있는 달이 되고 임은 장생, 즉 뭔가 지살, 새로이 이동 변동을 하거나 무에서 유로 뭔가 태어나는 그러한 작용력이 있는 게 이 신월의 임의 장생입니다. 걔는 사지육해라고 해서 그 기운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의 경우에 이 임신호를 육친상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 본다면 임은 을에서 정인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즉 보통 상속 혜택,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문서, 그리고 또 인성은 문서에 해당하므로 문서 취득의 길한 달이 되겠습니다. 보통 9월 7일, 15일을 9월 7일서부터 15일간은 이 임이 보통 많이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신이 많이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의 신은 정관의 별이 됩니다. 이 을의 경우에 정관은 굉장히 좋은 별입니다. 즉 명예가 상승하거나 직장에서 발전이 있거나 자식의 경사가 따르거나 즉 남자의 경우일 것이고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을은 신에서 딱 각종 신살이 붙는데 그 신살 중에 천을귀인이라는 별이 붙습니다. 이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100가지 어려움을 귀인의 도움으로 헤쳐나가는 별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달입니다. 즉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달이 이 신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의 작용으로 지지부진했던 내 삶이 거기에 따르는 지표나 먹고 살 수단이나 계기,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달이 을의 경우에 신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을은 또 신의 홍염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홍염이라는 것은 자체로 가지고 있는 끼로서 뭔가 이성에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꼬시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짝사랑을 만약 했다면 이럴 때 한번 이런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대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을에 관한 한 달의 운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의 2023년 8월 운세, 즉 임신월 운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 판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캡처해서 보십시오. 자,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임신월 운세는 8월 7일 9시 8분 입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 백로까지의 운을 말합니다. 자, 이 임신월은 갑은 목에 해당하고 진은 토에 해당하고 임은 수에 해당하고 신은 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 진이라는 것은 신자진의 삼합, 수국을 만들려는 운동성을 가진 글자로서 이 신자진의 글자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 진의 이 진 중에 을, 개, 무가 투출에 되어 있는 달에는 보통 그러한 이 임진년의 결과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임신월은 뭔가 결과물이 생겨져야 되는 달인데 오행정으로 편중성이 없이 뭔가 목과 금과 토와 수로 뭔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큰 결과물은 나오지는 않는 달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신의 글자의 지장간을 보면 무기 임경이 있습니다. 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무임경이라는 글자에서 이 임이 천간에 이런 식으로 투출되어서 이 임의 기운도 이 임신월에는 좀 강한 기운을 동반하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월에 이 신에서 12운성을 관찰해 본다면 병의 일주를 할 때는 갑과 을은 정인 편인이 되겠죠. 이 편인은 절지 겁살에 들어가서 나를 꽉꽉 조여매던 것들은 이제 드디어 좀 풀어지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도 제살이 되어서 모친의 이 건강불안 같은 경우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병은 자기 자신도 되고 비견이 되니 이런 경우에 내 친구, 동업자, 형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보통 병지, 역마, 병은 건강불안 같은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역마라는 것은 타의에 의한 이동, 변동 요소가 생기는 것이 역마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반하여 생길 수 있는 달이 됩니다. 그리고 정은 실제로는 이 겁재의 요소로서 목욕, 연살, 두화, 즉 겁재가 뭔가 소모지출을 하면서 나보다 더 시선의 이목 집중을 받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무와 기는 나의 식상의 기운이 되죠. 식상의 기운도 식신도 실제로는 병지 역마로 가고 상관의 경우에는 목욕, 소모 지출을 따르면서 뭔가 시선의 이목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달이 되겠다. 그리고 걸록, 이 재성이 되죠. 편재가 걸록에 들고 그 다음에 신은 정제죠. 정제가 제왕, 뭔가 정편제가 왕성해지는 달이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신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편제가 걸록 망신이 든다는 것은 결혼을 안 한 청춘 남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참 긍정적인 별로 쓰입니다. 보통 결혼사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갈 일도 실제로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병의 입장에서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부친의 별이 되죠. 부친의 이제 병원 갈 일도 가끔씩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창작물, 기획물 이런 걸 할 때 이 걸록 망신 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임은 나에게 평관이 됩니다. 평관이 장생을 하니 뭔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는 생길 수도 있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정관의 변은 사지 6회에 들었으니 나에게 딱 맞지는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달이 실제로는 임신월이 되겠죠. 자,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육친상 본다면 임은 평관에 해당합니다. 평관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뜻하기 때문에 사고나 병고 이런 것들도 생겨날 수 있고 이 이문은 8월 7일서부터 15일 정도 나에게 한번 이런 작용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고 이박으로 실속 없는 일에 가담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명예직으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상승 효과가 있고 이익을 바라는 일에서는 그 이문이 굉장히 박한 요소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관이 왔으므로 감투나 직책의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과 임은 실제로는 천간에서 충의 역할이 있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 이동, 변동, 역마와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동하거나 변동할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 충이라는 것은 그 뜻이 없던 것은 있게 만들고 있던 것은 없게 만드는 결과물이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풀어서 본다면 그 해석은 충전, 재생, 스파크 작용으로 가만히 있던 것은 움직이게 만들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은 채찍을 가해서 더 빨리 뛰게 만드는 가속 역할이 나타나고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 있던 것들은 무물, 없는 형태로 되돌림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 실제로는 이 충의 결과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지에는 신이 옵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이제 하반기죠. 8월의 하반기에서는 편재의 별로서 해석을 하는데 이 편재라는 것은 큰돈 융통이라든지 금전 융통이 조금씩 되어질 수 있는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별이 됩니다.
따라서 활동성이 강화되고 또 현금 재산이든지 재산 증식을 하려는 기운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달이 이 임신월의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에서 병에서 봤을 때 신은 또 다른 신살들이 붙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문창이라는 별이 붙게 되는데 문창은 실제로 인성을 대용할 만큼 굉장히 좋은 신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문성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식신대용이라고 하여 수명에도 조금 더 좋은 기운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새 일을 만들거나 가담을 하고 또 일을 확장을 시킨다든지 뭔가 내가 역할이 뭔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때 역할을 다시 당당하게 맡을 수 있는 역할이 현실화되는 작용도 있는 것이 바로 임신의 하반기 운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에는 압록의 이 신살이 붙습니다. 압록이라는 것은 술에 취하신 분들이 보면 꼭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있죠. 즉 오뚜기처럼 7.8kg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밖으로는 힘이 없어서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모양이고 또 록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뜻을 관철시키는 힘으로서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벌인데 그 별을 보듬어 올 수 있는 힘으로 봐서 7.8기의 그런 정신으로서 이번 달을 긍정적인 효과로서 병의 경우에는 쓰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에 병에 관한 운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에서 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월은 8월 7일 9시 8분 입추부터 9월 7일 12시 10분 백록까지의 운을 말합니다. 저희 강의를 필서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시 캡처를 하셔서 보시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신월은 갑진년의 임신월로 온 것입니다. 갑진년은 진은 신자진 수국을 만들려는 삼합에 의한 수국을 만들려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이 왔을 때 뭔가 결과물을 조장하는 달이 되는데 그 오행적인 요소를 보면 목과 토와 수와 금으로 뭔가 치우치지 않은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확실한 결과물은 아니고 그냥 결과물에 가까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지장간을 보면 무기임경이라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는 있다 없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다 적어 놓았습니다. 자, 임은 그 지장간 속에 임이 천간으로 드러났죠. 따라서 이 임이 신도 실제로는 그 작용력이 활발할 것이고 이 임수도 지장간 속에서 투출이 되었으므로 이 작용도 활발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이라는 글자에서 각 천간의 12운성의 뜻을 한번 알아보죠. 정의 입장에서 갑은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의 별이 절지 겁살에 들어가 있으니 이때는 도덕성을 버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친의 건강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달이 됩니다. 다음에 을은 편인의 별이죠. 편인은 제살이 되니 태지라고서 제살로 봅니다. 수옥살에 갇힌 상태라서 나를 꽁꽁 붙들어 묶던 그런 기운 작용력들은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병은 병지, 역마로서 병들어서 멀리 이동된 상태이므로 겁재도 그닥 나에게 큰 작용력을 못 일으키겠고 정은 비견이 되고 또한 나 자신도 되겠죠. 목욕지에 들어서 목욕지는 연살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뭔가 내가 시선, 이목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의 이목 집중 속에 소모지출이라는 인자도 같이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은 어떻게 됩니까? 문은 정제의 별이죠. 정제는 병지 역마로 간 상태라서 약간 기운적인 요소로서는 약하고 기는 목욕, 식신의 별이 목욕에 들었다. 즉 내가 만약 여자라면 자식이 어떻게 하겠다? 소모지출을 하면서 뭔가 폼을 내려고 하겠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은 나에게
정제의 별이 됩니다. 정제가 걸롱, 망신에 들었으니 뭔가 이제 망신스러운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은 나에게 편재의 별이 됩니다. 거기 제왕, 장성살이 들었으니 뭔가 부친이 뭔가 이제 드디어 뭔가 잘 활동성이 강화가 되거나 내가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모양이 이런 달에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은 나에게 정관의 별이 됩니다. 정관의 별이니 뭔가 새로운 것이 무에서 유로 탄생을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직장이나 일을 못 잡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올해 요번 달에 상반기 때는 뭔가 그 취업을 한다는데 굉장히 길한 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걔는 평관이죠. 걔는 평관은 사지 6회로 들었으니 나에게 호랑이 짓을 하던 그런 것들은 멀리 떠나간다라고 보시면, 그 기운력이 굉장히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육친적으로 한번 본다면 정이 천간의 임을 봤을 때는 정관의 별이 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예나 직장의 발전을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경사로 봅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잘 나가는, 활동성이 강화되거나 뭔가 명예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천간에는 정임은 합으로 봅니다. 정임, 합의 작용으로. 이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서 뭔가 신생, 새 일을 가담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또는 이런 합의 작용력이 있을 때 보통 결혼도 많이 합니다. 또 이제 조금 안 좋은 뜻이지만 합탐망하, 즉 내가 뭔가 합을 탐해서 망실되는 모양도 실제로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나 이동, 변동이 굉장히 길한 그러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임은 8월 7일, 여기서 한 8월 7일서부터 15일 정도 운세를 관장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하반기는 이 신이 더 관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에 신이 왔을 때는 정제의 별에 해당합니다. 정제는 보수나 급여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직급이 낮을 경우에는 진급을 하게 되고, 직장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뭔가 고정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강화되는 달이 바로 임신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에는, 정에서 봤을 때 신에는 새로운 신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여라는 신살입니다. 이 금여는 천을기인보다는 못하지만 보통 옛날에 황족들에서 보면 금수레를 타던 별이 보통 금여에서 많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즉 귀한 사람, 신분이 귀한 사람이 타는 그런 금수레를 의미합니다. 즉 요즘 현대로 의미하면 좋은 차를 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천을기인 작용력보다는 못하지만 금수레를 타는 인자로 봐서 귀인의 작용력으로 좀 긍정적인 인자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번 달에는 뭔가 좋은 차도 탈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에서 정의 입장에 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 즉 8월 7일 9시 8분 입추부터 시작해서 9월 7일 12시 10분 백로까지의 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운에서도 무에 관한 운이 되겠습니다. 먼저 판서의 필기를 보실 분들은 지금 잠시 캡처를 해서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월에 임신월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갑진월에 신은 이 갑진년이죠. 갑진년의 진은 신자진, 삼합으로 수국을 만들려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달입니다. 따라서 신이나 자나 진이 드러났을 때 그때 보통 그 해의 결과물들이 많이 조성되는 달로 봅니다. 그리고 이 진에 있는 지장간이 투출되었을 때도 그때도 사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관찰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신자진에서 이 신월이 왔으므로 뭔가 결과물을 유도해내는 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행적인 모양으로 본다면 목과 토와 수와 금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오행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약간 혼미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신에는 지장간이 무기임경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지장간의 임이 천간으로 투출해 됨으로 인해서 이 임의 기운이 이번 달에는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 이 임신월의 운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의 지지에서 각 천간 10개의 글자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본다면 갑은 절지에 들고 절이라는 것은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갑의 기운은 제대로 쓸 수 없는 모양이 되고 을은 태지 제살로서 수옥살, 제살 이런 의미로 뭔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감추어진 상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무의 입장에서는 관성의 별이 되겠죠. 평관과 그 다음에 정관의 별이 제대로 좀 쓰기 어려운 달이 보통 신월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 같으면은 평관은 뭡니까? 자식이 되죠. 거기에 관해서 약간 근심거리가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과 정은 인성이 되죠. 편인과 정인은 편인은 병지, 역마 그 기운이 뭔가 쇠약해져 병드는 상태로 된 상태의 모양이 되므로, 그리고 정은 목욕, 연살, 도화살로서 뭔가 소모, 지출을 감당하면서 뭔가 시선, 이목 집중을 받는 별이 됩니다. 따라서 모친이 뭔가 소모를 하면서 많은 이목 집중을 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무의 입장에 봤을 때 정이 목욕지에 들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라는 것은 비견이 되죠. 병지 역마로서 나의 기운도 조금 식어가는, 좀 힘이 빠져가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는 겁재입니다. 겁재 같은 경우에는 목욕, 연살, 도화살로 들어서 뭔가 나의 반대 방향의 기운의 운동성을 가진 그런 경쟁자들은 돈을 많이 쓰면서 뭔가 시선, 이목 집중을 받게 되는 그런 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은 나에게 식신의 별이 되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걸록, 망신의 별도 되지만 어쨌든 기운이 강하게 되므로 자식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제왕지에 들어서, 상관이 제왕지에 들어서 뭔가 이것도 소모 지출의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은 지살 장생입니다. 무의 입장에서 임은 편재의 별이 되죠. 편재가 뭔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그러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임신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는 사지에 들어서 나에게 참 잘해주던 마누라가, 배우자가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 있는 모양으로서 죽음의 상태로 갔다라는 말이 또 되지만 건강 불안정한 요소를 좀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신월에서 임은 8월 7일서부터 한 15일 정도가 이미 보통 많이 주관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즉 월 중반 이후서부터는 이 신이 이 달의 운세를 많이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기의 임의 운에는 보통 무의 입장에서 임을 보면 육친적으로 따지면 편재의 별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1년 신수에서 오히려 더 많이 적용을 하는 것이고, 요 기운은 월운이므로 좀 작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편재라는 것은 큰돈 융통을 하거나 금전 융통을 하려는 기운들이 이 상반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재라는 것은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 활동성을 줍니다. 따라서 활동성도 강화되고, 또 현금 재산이나 재산 증식에 관한 그런 것들에 많이 생각이 많이 쏠리는 달이 이미 나타났을 때, 즉 8월 상반기 운입니다. 그리고 신은 지지에 하반기 운에는 신이 관장을 하는데, 이 신은 식신의 별이 됩니다. 참고로 식신이라는 것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별로 되죠. 또 보통 이 식신이라는 것은 의식주 확장을 많이 나타내고, 또 새로운 사업이나 이사, 자의에 의한 이사 같은 것, 사업 확장이나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이제 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식신이라는 것은 나의 이동 수단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나 활동 수단의 교환도 되고, 식구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연에서 딱 신년이 왔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에서 봤을 때 신은 또 신살이 발생하는데 세 가지 신살이 발생합니다. 문창과 복손과 압록의 별로서 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달이 오므로 이 무의 입장에서 신월은 굉장히 좋은 달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창이라는 것은 거의 식신을 대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 달에서도 이미 식신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강화되는 별로서 보시면 되고, 보통 인성을 대용할 만큼 굉장히 좋은 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문성을 많이 보고 또 수명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거나 가담하거나 일을 확장을 한다든지 뭐 역할이 내가 지지분해했다면 그 역할이 딱 부러지게 된다는 역할의 현실화가 많이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복성의 별이 붙습니다. 이 복성이라는 것은 복이나 행운이 수시로 따르는 것으로 해석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를 다 못했다. 그래서 내가 일부분만 봐야 되겠다. 그 일부분만 봤는데 거기서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듯이 이런 식으로 행운이나 복이 수시로 따르는 별이 바로 복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압록이 들어옵니다. 압록이라는 것은 보통 술 취하신 분들이 뭐 비틀비틀하는데 절대 넘어지지 않는 모양, 즉 오뚝인데 7.8기로 넘어지지 않는 모양, 그것을 압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록을 보듬을 수 있는 힘으로 봐서, 록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이 강한 기운이 그대로 지상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나 뜻을 관철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별로 보는 게 록입니다. 이 록을 보듬어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별로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무에 관한 운세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의 운세에서 기의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월은 8월 7일 9시 8분 입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전까지의 운을 관장합니다. 자, 우리가 올해가 갑진년인데 갑진년에서 임신월을 만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진이라는 것은 신자진 삼합의 운동성으로 인해서 수국을 만들려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사회적 목적의 함이므로 따라서 이런 신월이나 자월이나 진월일 경우에 보통 그 결과물을 많이 조성하는 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물이 확실히 어디로 편중되는지를 보려면 오행적으로 보면 되는데, 갑은 목에 속하고 진은 토에 속하고 임은 수고 신은 금에 속합니다. 뭔가 딱 부러지게 어느 한쪽의 편중성이 없으므로 그렇게 치우친 결과물은 나타나지는 않는데, 단 요 신에서 신의 지장간이 무기 임경이라고 있습니다. 기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없다고 지장간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임수라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여 그 지지에 금생수의 모양으로도 봤고 12운성적으로도 장생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임의 글자가 뭔가 임신월에는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에 있어서 각 천간, 10개의 천간의 12운성을 본다면 갑은 절지에 들어가서, 절이라는 것은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기의 입장에서는 이 갑이 정관의 별이 되죠. 정관, 나의 남편의 별도 되고 또 나에게는 딱 맞는 관직의 별도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좀 끊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활동성이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 건강이 불안한 상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것은 기의 입장에서는 평관입니다. 평관이 태지에 들었다는 것은, 태지라는 것은 막 잉태되어져서 생후 한 3주 정도, 생후가 아니죠. 뱃속에 잉태된 상태에 3주 정도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러므로 갇혀있는 상태, 제살, 수옥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즉 평간의 기운은 나에게 낮으니 이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기의 입장에서는 정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정인은 병지에 들어 쇠약해져서 병에 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의 입장에서는 모친의 별도 되겠죠. 모친의 별이 병지에 들으시니 즉 부모님의
어머님의 건강을 좀 유의해야 되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목욕지에 들게 되어 뭔가 내가 이공학문이나 기술학문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은 목욕지에 들어서 뭔가 폼이 나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 이목, 집중을 받을 수 있고, 단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면 이 연살, 도화살이라고 해서 뭔가 소모 지출의 인자, 즉 목욕에서는 막 태어난 아기가 오물을 씻는 동작과 같아서 깨끗이 이쁘게 하지만 씻어내는 동작으로 뭔가 소모 지출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는 나에게 겁재가 되죠. 겁재는 병지에 들어 쇠약해져 가는 상태이니 이것은 그나마 다행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자신 비견, 나와 똑같은 사람들과 나도 마찬가지로 목욕지에 든다는 것은 뭔가 내가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인자가 있는 달인데, 그래도 소모 지출의 인자를 동반하고서 내가 이목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달이 바로 임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은 상관입니다. 어쨌든 신에서는 경과 신이 걸록과 제왕으로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한 달입니다. 따라서 식신과 상관이 굉장히 강한 달이, 기운적으로 굉장히 강한 달이 되므로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가담한다든지 의식주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와, 또 한편으로는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의 별이 되죠. 자식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는 것이 바로 임신월이 됩니다. 그리고 임이라는 것은 나에게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가 이 신에서 장생을 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뭔가 내가 만약에 직장을 안 나가고 있었다 이러면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투자를 해서 뭔가 소득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달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신월이 됩니다. 이 장생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새로이 창조해내는 그러한 기운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는 편재입니다. 편재는 사지에 들어서 거의 죽은 상태와 진배 없다. 그 기운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서 이 별 같은 경우에는 편재는 육친상으로 본다면 부친의 별이 되죠. 부친의 기운이나 활동성이 굉장히 약화되는 달이 임신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신월을 육친적인 관점으로 한번 풀이해 본다면, 이 임은 보통 임신월의 상반기죠. 8월 7일에서부터 한 15일간을 관장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운에는 임은 정제가 됩니다. 이 정제라는 뜻은 보수나 급여의 상승, 직급이 낮을 경우에는 진급 또는 적금이란지 고정소득을 원하게 되는 달이 되고, 따라서 직장을 만약에 없다 했을 때는 이런 기회를 노려서, 즉 8월 상반기를 노려서 직장 취직의 운을 열어보심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의 운은 상관의 별이 됩니다. 상관은 조금 이제 상할상, 벼슬 관자로 해서 그렇게 썩 좋게 육친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의 입장에서는 귀인의 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도 굉장히 길한 별로서 해석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뜻은 의식주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신도 의식주 확장이죠. 자, 그런데 상관은 식신과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소모 지출의 인자를 동반한답니다. 동반하는 것입니다. 즉 유흥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따르는 것이 약간의 구설, 잡음도 따를 수가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을 극하는 작용이 심하므로 남편의 근심, 걱정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같은 경우는 구설, 시비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에는 신을 봤을 때 세 가지의 귀인의 별이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천을 귀인의 별이 들어옵니다. 귀인 중에서 제일 으뜸인 천을 귀인의 별이 들어오는데, 자, 이 천을 귀인은 100가지 어려움이 귀인의 도움이라 주변 혜택으로 잘 헤쳐나가는 가장 길한 별입니다. 만약에 내가 팔자 내에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신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운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그 운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을 귀인의 별입니다.
만약 내가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잘 안 되고 뭐 하더라도 뭔가 그럴 때 삶의 지표나 먹고 살 수단, 계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천을기인입니다. 그리고 대운이나 크게는 대운이죠. 대운에서 만약 천을기인이 들어온다면 말뚝을 칠 수 있는, 즉 아주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 것도 천을기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여의 별이 들어옵니다. 금여성이라고도 하는데 금여는 보통 옛날 황족들, 왕족들, 금수레를 의미하거든요. 신분이 귀한 사람이 타던 금수레를 의미를 합니다. 요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금수레라는 것은 아주 좋은 차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금수레를 타는 인자로 봐서 귀인의 작용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의 입장에 봤을 때는 천주기인이라는 별도 들어옵니다. 천주기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부엌을 둔 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부엌이 있으니 입만 벌리고 다녀도 한 번씩 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입 벌리고 다니면 안 되겠죠. 어쨌든 식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천주기인이 들어올 때입니다. 즉 이런 귀인들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생산력과 단위가 그냥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훨씬 크고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신분적으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귀인들의 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운에서 왔을 때도 이런 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에서도 기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의 운세에서도 이 경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월이라는 것은 8월 7일 9시 8분 입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 백로까지 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임진년에 임신월이 왔습니다. 이 용진자라는 것은 신자진 삼합의 운동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목적의 합이 되는데 그것이 수를 만들려는 조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에 이런 신자가 들어온다든지 자자가 들어온다든지 진이 들어왔을 때 뭔가 신자진 운동성의 결과물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진에서는 을개무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천간에 드러났을 때도 뭔가 사건이나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 영향력 하에서 뭔가 그 결과물 조성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질 것인지를 한번 본다면 보통 오행적인 요소로서 관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번 임신월 같은 경우에는 갑은 목에 해당하고 진은 토에 해당하고 임은 수에 해당하고 신은 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행적으로 뭔가 쏠림 현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크게 결과물이 오행적으로 쏠려서 드러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이 신의 입장, 이 신의 지장간을 살펴본다면 그 신의 지장간에는 무기임경이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어쨌든 무임경이 있다 하더라도 임이라는 지장간이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 투관되었을 때는 뭔가 이 임이라는 글자가 뭔가 강력하게 이번 달에 뭔가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에서 금생수로서 이미 또 세력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이 12운송만 보더라도 임은 신에서 장생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 임은 뭔가 이번 달에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이라는 지지에서 천간의 10개의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관찰해 본다면 갑은 절지, 겁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경의 입장에서 갑은 편재의 별이 되죠. 따라서 큰 금액의 융통성은 좀 어렵겠죠. 또 그리고 부친의 별이 절지에 들어가니 부친의 기운이 끊어진 상태와 같으므로 부친의 활동력이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되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강 불안까지도 한번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을은 태지에 들어갑니다. 나의 정제의 별이죠. 나의 입장에 있어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되겠죠. 그 정제는 태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태지라는 것은 막 잉태된 상태, 뱃속에서 약 2 내지 3주 정도 된 상태를 태지라고 합니다. 12신살로 본다면 제살이 되겠죠. 즉 수옥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는 달이 되고, 또 배우자가 좀 잘 못해주더라도 참고 지나가야 되는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은 나에게 편관의 별입니다. 편관의 별이 됩니다. 편관은 병지, 병이 든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편관이 병지라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병지에 들어갔으므로 그나마 이 편관이 병지에 들어간 것은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의 별이 되니 자식이 병지, 뭔가 어디로 이동수가 있다라든지 또는 병든 상태, 건강 불안에 따른 학업의 지연 정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달이 임신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은 정관의 별이죠. 이 정관은 병은 아들로 볼 수도 있고 정은 딸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또 나에게 딱 맞는 직장의 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은 목욕지에 들어서 뭔가 시선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소모 지출의 인자를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는 나에게 편인의 별이죠. 편인은 병지에 들었으니 나를 꽉 조아매던 그런 인성은 병지에 들어서 나에게 그 작용력을 못하니 그나마 좀 긍정적인 작용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라는 것은 나에게 정인의 별이죠. 엄마의 별도 되고 모친의 별도 되는데 그게 목욕지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오물을 씻어내는 동작과 함께 시선 집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님께서 이번 달에 갑자기 분을 바르시고 화장을 하시고 가꾸시고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남들에게 시선 이목 집중은 받을 수 있고, 또 도장도 되죠. 결제권이 상승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소모 지출의 인자가 좀 동반하여져 있는 것,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월에는 비겁이 굉장히 왕성한 달이 됩니다. 특히 나는 록이라는 것은 망신살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망신이라는 것은 내 속살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창작이나 기획이나 나의 창작물을 발표할 때는 이런 망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춘 남녀들의 애정사에 있을 때는 이때 결혼으로도 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살을 드러낸다 함은 즉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망신의 뜻이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나의 작용력이 되고, 겁재는 제왕이니까 이 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금전거래에 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좀 요하는 달이 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은 나에게 식신의 별이 되죠. 식신이 장생하니 이 장생은 무에서 유로 뭔가 새로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가 먹고 살 밥그릇의 수단이 생겨난다든지 뭔가 차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내가 이사나 이동 이런 것들로 뭔가 집을 사서 넓혀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임의 장생, 식신의 장생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걔는 상관이죠.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글자인데 그것이 사지, 죽음의 위치와 같다라고 봐서 이것은 나에게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일 경우에는 식신, 즉 자식 중에서도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이 잉태되어서 뭔가 활동성이 강화되는 운으로 가서 좋긴 한데 딸의 경우에는 조금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신월에서 이것을 육친적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풀이를 해본다면 경의 임을 만난 것은 식신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보통 연운에서 해석하는 것을 조금 작게 해석해서 보시면 되는데, 연에서 들어왔을 때는 보통 그 뜻이 의식주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이사, 사업 계획이나 투자, 자동차나 활용수단의 교환 또는 식구가 늘어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운으로 줄여서 본다면 보통 이사운은 굉장히 좀 길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바꾸면 괜찮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지지의 신은 비견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뭔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운동성이므로 동업작사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비견겁재라는 것은 재물을 극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손재 고통이 따른다든지, 또는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가 있는데 이런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이 재물을 자기가 형제가 해준 만큼 그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괜찮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 환경도 마찬가지겠죠. 대가나 보상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신비견 운이 들어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이런 내가 금전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에는 이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길한 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4년 8월 임신월에서도 경의 입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의 신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신월은 8월 7일 9시 8분 입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 백로 전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올해가 2024년이 갑진년이죠. 갑진년에서 임신월이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삼합의 운동성을 나타내는데, 이 용진자는 삼합의 운동성에서 신자진, 수국을 만들려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목적의 합으로서 무조건적으로 만남을 목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는 합입니다. 따라서 이 신월이 왔으므로 합의 인자에 의해서 뭔가 신이 오든지 자가 오든지 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이 갑진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행적인 요소를 한번 분석해 보면 갑은 목이 되고 진은 토가 됩니다. 임은 수가 되고 신은 금이 됩니다. 따라서 뭔가 오행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한 결과물의 조성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은데 좀 목, 수, 토, 금처럼 좀 벌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의 지지가 보면 무기임경이라는 지장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임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여 있으므로 이 임은 이 지지에서 세력을 받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자, 이 신이라는 글자에 각 천간의 12운성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갑은 절지,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신금의 입장에서는 정제가 절지에 들어갔으니 나의 배우자라든지 월급 봉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많이 삭감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편재성이 되죠. 을은 태지에 들어가는데, 이 태지라는 것은 아직 잉태는 되었으나, 즉 뱃속에서 2, 3주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편재라는 것은 나의 금전적 활동처도 되겠지만 부친의 별도 되니 부친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은 나에게 정관의 별이 됩니다. 즉 남편의 별도 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병지에 들었으니, 병이 들었으니 그 기운이 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이고, 겉에는 어느 정도 기운적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많은 삭감이 이루어진 상태가 병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은 나에게 평관의 별이 되죠. 평관은 목욕지에 들었으니, 목욕지라는 것은 뭔가 시선 집중을 받는데 뭔가 소모 지출의 동작이 발생을 하면서 시선 집중을 받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편관이 별이 목욕지라는 것은 상승의 기운에 있는데 어쨌든 출렁임이 발생하므로 그렇게 나에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무라는 것은 나에게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의 별이 병이 들었으니 모친 같은 경우에 조금 챙겨봐야 되고 학문성에서도 약간 지연 정체 과정을 겪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인의 별이 목욕지라는 거죠. 내가 만약 이공이나 기술학문이나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뭔가 소모 지출의 인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남들에게 그것이 좀 괜찮아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이라는 것은 나에게 겁재, 실제로는 겁재와 나와 기운이 굉장히 막상막하로 강한 기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에서는 어쨌든 비겁이 태왕한 달이니 금전거래에 조심을 각별히 해야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이라는 것은 나에게 상관의 별이 됩니다. 상관이 장생을 하니 소모지출 구설 잡음인자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는 나에게 식신의 별인데 식신이 사지로 들어가니 건강에 관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밥그릇이 사지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이라는 것은 자식의 별이 됩니다. 자식이 이제 건강이라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신의 육친적인 관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본다면 천간의 임은 보통 8월 7일에서 15일간 작용한다고 보시고 그때의 기운은 상관의 기운이 작용을 하니 자, 신에서 이미 투출하기 때문에 조금 기운적인 영향이 강하다고 했죠. 자, 의식주를 확장을 하기는 하는데 소모 지출을 동반한 의식주 확장은 가능한 달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관은 관을 깨 부수김으로 구설 잡음이 따르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이 남편이 되겠죠. 남편에 관한 근심 걱정거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상반기는 주의를 해야 되는 달이 되고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는 겁재라는 것, 겁탈할 겁의 재물재자입니다. 금전 소모 지출 인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 이때 투자라든지 이 금전을 투자하는 경우는 굉장히 가급적이면 삼가함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겁재가 왔으니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겁재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이므로 나하고 시비도 붙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유념을 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달이 이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실월 운세에서도 신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 중에서도 임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월 운세는 8월 7일 9시 8분부터 즉 입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 백로 전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갑진년에서 임신월이 온 경우입니다. 자, 갑진년에서 진은 신자진 삼합의 운동성의 방향으로 인해서 수국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성의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지에서 신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자라는 글자가 왔을 때, 또는 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뭔가 결과물을 유도해내는 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유도해내는 달의 결과물이 어떤 것이 강하게 작용하느냐를 볼 때는 오행적 요소로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즉 천간의 갑진에서 갑은 목에 해당하고 진은 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은 수에 해당하고 신은 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목, 토, 수, 금으로 오행의 치우침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뭔가 치우쳐져 있는 요소로서의 결과물은 조금 작용력이 적다 하더라도 요 신에 의해서 신의 지지한간에는 무기, 임경이라고 있습니다. 기가 있다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미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임이라는 글자가 신에서 생을 받고 있고 뭔가 힘이 있는 글자로서 작용을 하겠다라고 임의 글자를 한번 조금 더 유념해서 보고서 이 월운을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이라는 글자 자체에 각 천간, 10개의 천간의 12운성을 한번 알아보면 갑은 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의 입장에서 갑은 식신의 별이 됩니다. 식신의 별이 절지에 들어가므로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상하게 밥맛이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을은 나에게 상관의 별이죠. 태지임으로 뭔가 태지라는 것은 막 잉태되어져 한 3주 정도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 세력이 미미하죠.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이 상관의 기운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달입니다. 따라서 임의 경우에서는 갑과 을이 절태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활동성이 정체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은 나에게 편재의 별이 되죠. 편재는 병지에 들어갔다는 것,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운이 굉장히 많이 쇠약해져 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즉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둔화되는 그런 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은 나에게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의 별은 목욕지에 들어가서 뭔가 배우자가 소모지출의 인자를 안고 폼을 낸다든지 뭐 그런 동작이 많이 가해질 수 있는 달이 바로 임신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은 부친의 별이 되기도 하죠. 부친이 병들었으니 만약 살아계신다면 병원 갈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신경 쓸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라는 것은 나에게 편관의 별이 됩니다. 편관도 병지에 들으시니 저 자식이 되겠죠. 남자에게서는 자식이 건강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눈여겨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하거나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라는 것은 나에게 정관의 별이 되죠. 정관이라는 것은 목욕, 연살, 조화에서 소모, 지출의 인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편인의 별입니다. 실제로 편인과 정인이 굉장히 12운성적으로 굉장히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므로 실제로 이 문서라든지 또는 공부라든지 학업이라든지 도장에 관해서 결재권에 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자를 주지만 실제로 나의 재물적인 요소라든지 관직의 요소에서는 조금 그 빛이 도장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이란 것은 비견이 되겠죠. 비견이 장생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독립을 한다든지 분리 독립이라든지 뭔가 내 기운이 무에서 유로 드러나니 또는 나에게 비견, 나의 재물을 분탈 요소죠. 그것도 실제로는 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내가 나 자신 스스로가 지살로서 자기가 주동하여 뭔가 움직임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동작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걔는 겁재가 되는데 겁재는 사지에 들었으므로 이것은 그나마 좀 다행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신에 관해서 육친적으로 한번 해석을 가해 본다면 임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뭔가 동업에서 작사 또는 손재의 고통, 왜 재를 극하기 때문에 손재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 이런 동업 환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동업 작사나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된 값을 치러 가면서 실제로는 이 일을 벌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손재란지 재물을 일단은 나간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임과 임이 만났을 때 지지로는 해와 해가 만난 것과 같아서 즉 지지에서는 해와 해를 형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자형살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은 보통 해석이 조정, 중재, 수술, 가궁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가 뭔가 획책해서 뭐 하나를
뭐 내 걸로 다 취하기는 어렵고 조정, 중재, 분배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걸로 다 취하지 않고 일정 양보하는 수준으로 했을 때 그 기운은 굉장히 순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취하려고 한다면 그 기운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또 수술이라는 것은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병원을 간다면 그 병원에 갔을 때 조금 몸이 이상하다면 병원을 우선 가서 차라리 손재를 내 몸을 낫는 데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형의 운이 왔을 때 굉장히 인간에서 소란사라든지 시비, 구설, 잡음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이 상반기에 좀 많이 따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되느냐? 편인이 들어와서, 편인은 실제로는 식신을 갖다가 제어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의 지연 요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화인의 건강 불안, 또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의 근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서 취득이죠. 그리고 또 사업 축소나 위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럴 때 문서 취득은 이때 잡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유가 오면 정인의 별이 들어오므로 요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의 임에 관한 운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인 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신월 운세라는 것은 8월 7일서부터 9월 8일 입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인 백로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갑진년에 임신월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은 실제로는 신자진 삼합의 운동성에 따라서 수를 만들려는 동작들이 많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이 신과 자와 진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월에서 나왔을 때 보통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달이 되는데, 자, 그것을 그 결과물이 어떻게 뭔가 오행의 치우침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보는 것은 오행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은 목으로 나와 있고 진은 토가 됩니다. 임은 수가 되고 신은 금이 됩니다. 뭔가 이거는 오행으로 편중성이 가해져 있지 않고 뭔가 두루두루 나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결과물이 뭔가 치우쳐져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신에서는 지장간이 무기임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가 있다는 것도 있고 없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무가 조금 더 많이 가세를 한다고 보시고, 무와 임과 경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임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어서 또 오행적으로 금생수로 또 12운성적으로 장생의 역할로서 뭔가 이미 투출하게 되어서 뭔가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뭔가 이번 달에는 뭔가 많은 영향력을 주는 달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월에 관해서, 이 원숭이 신자에 관해서 12운성, 각 천간의 12운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다면, 자, 갑은 절지에 들어갑니다. 개수의 입장에서 갑은 상관의 별이 되죠. 뭔가 상관의 별이 되니 상관이 절지에 들어갔다는 그 기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관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작용이 많을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딸이 절지에 들어갔으니 제대로 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시점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할상 벼슬관, 관을 상하게 하는 인자는 절지에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을은 태지에 들어가 있으므로 나에게 있어서 을은 식신의 별이 되죠. 식신의 별이 태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 무형의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뱃속에 아기가 2 내지 3주 정도인 상태로, 꼬물이 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이 됨으로 인해서 이 기운도 굉장히 미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상이 굉장히 미약해져 있는 상태로 건강이라든지 입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은 나에게
정제의 별이 되죠. 정제는 병지. 이 기운은 있으나 이 병든 상태와 같아서 기운이 굉장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개수에 입장에서 이 정제가 병제에 들어갔으니 재물이 어떻게 융통성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조금 어려워지는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은 목욕지에 들어가시 편제가 목욕지라는 것은 목욕은 뭔가 소모 지출의 인자를 동반하면서 뭔가 시선 집중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막 씻겨져서 예쁜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내니 자 예뻐지기 위해서 분도 바르고 하죠. 그래서 소모 지출 인자가 많이 발생하고 유흥적인 요소도 실제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 편재라는 것은 나의 부친의 별이 되겠죠. 부친이 그러한 환경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은 나에게 정관의 역할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드디어 기운이 많이 좀 쇠약해져 있는 상태. 자, 이럴 때 몸보신을 많이 시켜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기는 나에게 평관의 별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애인격도 되고 힘든 일, 직장도 되겠죠. 어쨌든 그런 쪽에서도 보면 뭔가 소모 지출의 인자를 동반하면서 뭔가 시선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 신은 실제로 이 개의 입장에서는 정인과 편인의 역할이 됩니다. 따라서 뭔가 문서나 도장, 그죠? 결재권 또는 이제 학문성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은 나에게 겁재의 별이 되죠. 겁재의 별이 장생을 하니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소모 지출, 금전거래는 굉장히 삼가해야 할 달이 바로 임신월의 상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걔는 나에게 비견도 되고 나 자신 스스로도 되는데 그게 사지로 갔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기운적으로 쇠약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식신상관이라도 살아있어 준다면 그나마 나은데 식상의 기운도 절지와 태지로 갔으니 이럴 때는 특히 건강에 관해서 많이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신월을 이 개의 입장에서 육친적인 관점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임은 겁재에 해당합니다. 겁탈할 겁, 재물재. 기본적으로 재물의 금전 소모 지출인자를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시비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때는 특히 금전 거래, 금전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삼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는 원숭이 신자가 되는데 이것은 육친상 정인의 별이 되어서 뭔가 상속이나 문서를 취득하든지 뭐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공부에 관한 학업에 관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결재권 도장에 관해서는 하반기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의 입장에서 원숭이 신자를 보면 신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홍염살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도화살과 다르게 도화살은 바깥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시선 집중을 주므로 인기적인 직업, 연예인 같은 직업에서는 도화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홍염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들이 나를 봐주는 것은 아니라 내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끼가 됩니다. 팔자 내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쓰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운에서 한시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런 홍염살 운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로 가지고 있는 끼가 되고 이성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힘도 되고 또 사람을 꼬시는 재주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홍염살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이런 경우 이런 하반기 때 그 기운을 살려서 한번 대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달이 바로 이 개의 입장에서 신월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 중에서도 개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 중에서도
네 팔자에 지지의 글자가 있을 때 이 신이 오면 어떤 작용력이 생기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월 운세라는 것은 8월 7일 9시 8분, 즉 입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7일 12시 10분, 백로까지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지에서 만약 내 팔자 내에 쥐자자가 있다면 이러한 신이 오면, 글자가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친을 붙여서도 보셔도 됩니다. 자, 어떤 육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쥐자자가 신을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뭔가 새로이 합을 해서 만들려는 기운이 강해지죠. 또는 자의에 의해서 이동이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뭔가 만들려는 모양인데 그 모양은 실제로는 합탐망화와 같습니다. 합을 탐해서 망실된 모양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쥐자자를 천간에 들면 개수가 되는데 개수는 신에서 사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쥐자자의 영향력이 감소가 되니 이런 쥐자자가 있을 때는 보통 식구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양이 되겠지만 내가 새로운 일을 벌리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쥐자자는 원래 개수로 놀아야 되는데 이 신을 만나게 되면 임수로 바뀌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소축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소축자가 신을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축이라는 토의 역할이라는 것은 경금을 임묘시켜서 입고를 시켜서 꼭 보듬고 안아서 임묘진에서 즉 목이 왔을 때 이 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토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소축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금을 만났으니 이제 자기가 이 금을 속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경금을 입고하는 작용이 해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 소축자가 이제 토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작용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의 역할이 감소가 된다는 뜻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면 내 팔자에 범인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범인이 있다면 이 신이 오면 인신충도 되고 형도 됩니다. 충과 형의 작용이 실제로는 같이 동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인과 신은 삼양삼음, 삼음상량으로 뭔가 무시무시한 글자입니다. 호랑이와 원숭이를 우리는 보통 신통력 동물이라고 해서 이것이 권력성의 글자로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충을 한다는 것은 진짜 말로만 듣던 빅매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충이라는 것은 뭔가 그러나 인에서 봤을 때 신이 더 대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은 튕겨져 나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타의에 의해서 이동 변동되어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는 신이 올 때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충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충전, 재생, 스파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충전, 재생이라는 것은 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은 일어나라고 깨우는 작용이 있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던 것은 말을 천천히 걷고 있을 때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찍을 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더 뛰게 하는 작용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열심히 달리던 말은 어떻게 되냐? 즉 낙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없던 것은, 이 충이라는 것은 있게 만드는 길의 작용도 있는 반면에 완전체로서 있던 작용은 이 허물어뜨리는 무의 작용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작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신, 이런 충의 작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쾌속성을, 즉 일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신통력 동물이 되므로 뭔가 변화 양상의 폭이 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묘라는 글자가 내 팔자에 가지고 있을 때 이 원숭이 신자가 오면 이거는 원진에 해당하는데, 이 원진살이라는 것은 꼴이 온전하지 않다, 즉 손모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묘가 삭감이 되는 작용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에는 갑과 을이라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고, 이 신에는 무임경이라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과 이
이 신중에 있는 경과 묘에 있는 을이 암합을 하는 작용력이 실제로는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실제로는 비밀스러운 비밀사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강의가 오래되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진자와 신금이 만나면 어떤 작용이냐면 삼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왕지가 빠졌기 때문에 쥐자자가 빠졌으므로 그렇게 큰 완전체의 삼합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합의 기운을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진토가 이 신에서부터 이제 토로 놀지 않고 변색을 하게 됩니다. 즉 토의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이 진에서는 무하고 병이 세력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관대지로서. 자, 그것이 실제로는 신에 오면 사지로 바뀌게 됩니다. 12운성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토의 영향이 많이 삭감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는 이 신을 만나면 첫 번째는 사신 합의 결과물, 그리고 또 형의 결과물. 사신은 형도 되거든요. 합도 되고 형도 되는 그러한 결과물이 실제로는 발생이 됩니다. 또 이 뱀도 신통력 동물이므로 뭔가 쾌속성을 발휘하고 양쪽으로도 변화 양상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산은 실제로는 삼합의 운동성 방향이 사유축으로 이렇게 운동성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유 앞에 신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한 칸 앞은 망신살이라고 합니다. 즉 사에서 원래는 경금을 어떻게 유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비슷한 신을 만나서 그냥 전달을 해줘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신작용도 나타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쾌속성도 나타나게 되고, 또 형이라는 것은 뭔가 조정 중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술도 있을 거고, 조정 중재, 그런 작용에 의해서 뭔가 내가 이 결과물을 취하려고 할 때 실제로는 양보의 요소가 들어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형이라는 것은 뭔가 수술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서 차라리 고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형을 긍정적으로 쓰는 인자로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 같은 경우에는 오는 신을 만나면 이것은 뭐 격각이론이 나오는데 인호술 궤도와 신자진 궤도가 다르니 조건부로서 쓴다라고 하는데, 그것 외에도 실제로는 정의 오화의 지장간에는 정이 있습니다. 정과 이 신금의 지장간에는 임이 있어서 정임의 지장간의 합으로서 뭔가 비밀사를 알아낼 수도 있고 그런 작용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는 신이 오면 실제로는 미 다음이 뭡니까? 신이죠. 즉 신을 강화시키려는 작용성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신과 신이 만났다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것을 리메이크 작용, 바꾼다라는 작용도 됩니다. 또 신과 신을 원래 이렇게 이제 달로서 지나온 시간을 한번 재어보면 12단을 썼으니 이게 고장이 났으니 새로운 신생품으로 대체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 같은 경우에는 신이 오면 금이 기본적으로 강화되는 작용력이 나타나게 되고, 아까 사에서 했듯이 바로 한 칸 앞은 망신살 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이 이게 관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성을 쓴다면 갑이든 을이든 이런 일주 같은 경우에는 관살 혼잡의 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란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술의 경우에는 이 신이 오면 신이 실제로는 원래는 술을 쥐어 밟게 됩니다. 이 술이나 원래는 인호술 그룹을 해서 신자진 그룹을 완전히 짓밟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술을 굉장히 못살게 굴 정도로 쥐어 밟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신에서는 갑이 절지에 들어가고 12운성상, 그 다음에 을은 술의 묘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목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실제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해가 지지에 있다면 신이 오면 실제로는 신에서 이 해를 천간을 들면 임수가 되는데, 임수가 장생하는 작용이 있어서 이 해수 수생목으로 봐도 금생수로 봐도 되겠죠. 어쨌든 해수를 강화하려는 동장석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런 글자가 나의 지진에 있을 때 어떤 글자들을 좀
좀 조심을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쥐자자가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신충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 같은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이외의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해로움은 발생치 않고, 이러한 글자들 자와 인과 사가 팔자 내에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 8월 임신월 운세에서도 지지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